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리나? 왜요? 왜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빠는 다리 왕자. 그러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황제 펭귄도 아니고 황제는 뭐야 황자 황자지 황제는 뭐야 황자 이거 황자가 이거 잣나무, 거시식물, 구과목, 소나무과. 신라 사신들이 중국에 잣을 가져다 팔아서 신라송이라고도 함. 높이 20에서 30m, 잎의 형태, 모여나며 바늘 모양, 서식하는 곳, 높이 1000m 이상인 지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소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잣나무는 잎의 개수로 구별할 수 있어요. 소나무의 잎은 2장, 잣나무의 잎은 5장이 모여나요. 5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열리며 잣이라고 부르는 씨를 먹어요. 잣은 호두처럼 맛이 고소해서 그냥 먹기도 하고 수정과나 식혜에 띄어서 먹기도 해요. 원래 잣나무는 높은 산에서만 자랐지만 요즘에는 잣을 따기 위해 마을 가까운 산에 심어 길러요. 향나무, 거시식물, 구과목, 측백나무과. 나무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향나무라고 해요.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500년이 넘은 향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5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어요. 측백나무, 거시식물, 구과목, 측백나무과. 나무 생김새가 아름다워서 울타리나 정원에 많이 심어요. 잎이 작은 비늘 모양이고 4월에 꽃이 피어요. 신선의 마음을 움직인 아들의 효심. 어느 한 마을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아들은 정성껏 아버지를 보살폈지만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잣을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했어요. 한겨울이라서 잣을 찾을 수 없었던 아들은 잣나무 아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잣 한 봉지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 깨보니 정말로 자기 손에 잣이 쥐어져 있었어요. 아들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잣죽을 끓여드렸어요. 그 뒤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다고 해요. 전래동요, 나무 노래. 장미,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영국의 나라꽃. 높이 1에서 2m, 잎의 형태, 어긋나며 작은 잎이 3개에서 7개씩 달림. 서식하는 곳, 온실 등에서 기름.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아무리 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는 알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주고받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꽃을 보기 위해서뿐 아니라 향을 얻기 위해서 장미를 길렀어요. 장미는 줄기의 모양에 따라 덩굴장미와 나무장미로 나뉘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장미는 나무장미예요. 장미는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꽃은 품종에 따라 피는 때와 피어있는 기간이 다르고 모종이나 빛깔도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해요. 아빠, 근데 있잖아 꽃 있잖아 이 장미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 하얀색, 분홍색, 보라색도 있나 노란색도 있고. 그럼 장미 색깔이 엄청 많아. 그 뭐냐 그 학교 갈 때 그 울타리에서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됐다. 그랬어? 잘했어. 이거 없어. 됐어. 오케이, 됐어. 미모사,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손으로 잎을 건드리면 아래로 처지면서 잎이 오므라들어요. 7월에서 8월에 연한 붉은색 꽃이 피어요. 양지꽃,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이른 봄 햇볕이 드는 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양지꽃이라고 불러요. 4월에서 6월에 노란색 꽃이 줄기 끝에 피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미. 장미는 오랜 옛날부터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길러왔어요. 이집트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도 장미를 좋아했어요. 욕조에 장미 꽃잎을 채워 목욕을 하고 사랑하는 연인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에는 궁전을 장미꽃으로 가득 채웠다고 해요. 안토니우스는 이에 매우 감동해서 자신이 죽을 때 무덤을 장미꽃으로 장식해달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어요. 장미는 머리에 화관을 만들어 쓰거나 요리를 장식할 때 쓰기도 해요. 이소부화, 장미 정원. 접시꽃, 쌍떡잎 식물, 아욱목, 아욱과. 꽃이 끈적끈적함, 높이 2.5m, 잎의 형태, 어긋나며 심장 모양, 서식하는 곳, 길가, 빈터, 분포 지역, 한국, 중국 등. 꽃 모양이 접시처럼 납작해서 접시꽃이라고 불러요. 접시꽃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차례로 꽃줄기를 내며 꽃줄기마다 하나씩 꽃이 달려요. 이런 모양으로 꽃이 달리는 것을 총상꽃차례라고 해요. 잎의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고 6월경에 노란색, 붉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이 피어요. 접시꽃의 끈적거리는 점액과 뿌리는 한약 재료로 써요. 아욱, 쌍떡잎 식물, 아욱목, 아욱과. 국을 끓여서 먹는 채소예요. 주로 습기가 있는 밭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수박풀, 쌍떡잎 식물, 아욱목, 아욱과. 잎 모양이 수박의 잎과 닮은 한 해살이 풀이에요. 꽃은 이른 아침에 피고 낮이 되면 시들어버려요. 접시꽃으로 변해라.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았지요. 깜짝 놀란 스님은 아이에게 뭐하는 짓이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내 정원의 무궁화 꽃을 훔쳐서 때리는 것이오 라고 했어요. 당황한 스님은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아이는 어머니에게 무궁화 꽃을 가져다 드려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이건 무궁화 꽃이 아니라 접시꽃이야 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무궁화 꽃이었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꽃을 주기 싫었던 것이지요. 결국 스님은 아이를 위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궁화 꽃이 남자가 거짓말했던 대로 모두 접시꽃으로 변해버렸어요. 시,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 진달래,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핌. 높이 2에서 3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끝이 뾰족함. 서식하는 곳, 산지에 볕이 잘 드는 곳.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 진달래는 개나리와 함께 봄 소식을 전해주는 친숙한 꽃이에요. 여러 그루가 무리지어 자라기 때문에 꽃이 피면 멀리서도 진달래꽃이 핀 것을 알 수 있어요.
진달래꽃은 철쭉과 비슷한데 진달래꽃을 참고 철쭉을 개꽃이라고 불러요. 진달래꽃은 먹을 수 있지만 철쭉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진달래꽃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데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피고 보통 연한 분홍색이에요. 흰색 꽃이 피는 것은 흰 진달래라고 해요. 노루발,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노루발과 숲속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1개에서 8개의 잎이 밑동에 달려요. 독충에 쏘였을 때 노루발의 즙을 바르면 좋아요. 들쭉나무,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높은 산에서 자라며 주로 북반구의 추운 지방에서 자라요. 5월에서 6월에 항아리 모양의 꽃이 피고 8월에서 9월에 자줏빛 열매가 열려요. 두견새의 눈물인 진달래. 옛날 중국 총나라의 왕 두우는 위나라와의 싸움에서 저 왕위를 빼앗기고 숨어 지냈어요. 다시금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도망다니면서 기회를 엿보았지요. 하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두우는 죽음을 택하고 말았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안고 세상을 떠난 두우는 한 마리의 두견새로 다시 태어났어요. 두견새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온 산과 들을 날아다니면서 밤마다 피가 나도록 울었어요. 이 피가 떨어진 곳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이 꽃이 바로 진달래라고 해요.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채송화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쇠비름과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람. 높이 2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가늘고 긴 원기둥 모양. 서식하는 곳 햇볕이 잘 드는 마당, 담벼락.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채송화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기르는 식물이에요. 채송화의 꽃은 보통 붉은색이나 노란색, 흰색인데 빛에 매우 예민해서 해가 쨍쨍한 낮에 피었다가 두어 시간이 지나면 지기 시작해요. 또 흐린 날에는 꽃잎이 오므라들어요. 채송화는 한 해살이 풀로 9월에 열매가 익은 뒤 까만 씨가 땅에 떨어져 번식해요. 생명력이 강해서 줄기를 잘라 심어도 뿌리를 내려요. 하지만 습기에는 약해서 물기가 너무 많은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요. 시금치,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명아죽과 잎에 비타민과 철분이 많아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어요. 뿌리는 연한 분홍색이며 꽃은 노란색이에요. 사탕무,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명아죽과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즙을 내어 설탕을 만드는 데 써요. 페르시아 여왕의 욕심. 옛날 페르시아의 보석을 무척 좋아하는 여왕이 살았어요. 여왕은 어떻게 하면 보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로 보석을 내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보석을 바치게 했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12상자의 보석을 들고 와서 자신의 보석과 페르시아 백성을 바꾸자고 했어요. 보석 한 개당 백성 한 명씩 모두 바꾸고 나니 노인에게 보석이 1개 남았어요. 마지막 보석이 탐난 여왕은 자신과 그 보석을 바꾸기로 했죠. 마지막 보석을 받아드는 순간 모든 보석이 잘게 부서져 땅에 떨어졌는데 이 조각들이 채송화가 되었다고 해요. 동화 권정생의 아기 토끼와 채송화꽃.
철쭉,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진달래꽃이 질 때쯤 연이어 피어 연달래라고도 함. 높이 2에서 5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거꾸로 선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산지,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등. 봄이 되면 우리나라 곳곳에서 철쭉 축제가 열려요. 그중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소백산의 철쭉제가 유명해요. 사람들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철쭉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요. 철쭉은 5월에 연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꽃의 생김새가 진달래와 비슷해요. 하지만 철쭉은 진달래꽃이 질 때쯤 피고 진달래는 먹어도 되지만 철쭉은 독성이 있어서 먹어서는 안 돼요. 철쭉의 뿌리는 가늘고 부드러워서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심어야 잘 자라요. 가솔송,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자라요. 7월에 단지 모양의 자줏빛을 띤 붉은색의 꽃이 피는데 흰색 꽃이 피는 것을 흰 가솔송이라고 해요. 모세나무, 쌍떡잎 식물, 진달래목, 진달래과. 바닷가의 산지에서 자라요. 꽃은 종처럼 생겼고 잎은 둥글고 길쭉해요. 헌화가, 신라 성도광 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인은 높은 관직을 받은 남편을 따라 먼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한참 길을 가는데 높은 절벽 위에 흐드러지게 핀 철쭉이 여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여인은 저 꽃을 따올 사람이 없는지 물었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절벽에 올라가 철쭉을 꺾어 노래를 부르면서 여인에게 꽃을 바쳤어요. 노인이 꽃을 바치면서 부른 노래인 헌화가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요. 동시집, 최수경의 우리 집 철쭉꽃은. 시자나무, 쌍떡잎 식물, 용담목, 꼭두선이과. 처음에는 흰색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런빛을 띤. 높이 1에서 2m, 잎의 형태, 마주나고 달걀을 거꾸로 한 모양이며 윤기가 남. 서식하는 곳, 꽃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치자나무의 열매는 예전부터 물을 들이는 데 사용했어요. 옷감뿐 아니라 음식에 물을 들일 때도 사용하는데 치자를 찢거나 잘라서 따뜻한 물에 담그면 노란 물이 우러나요. 치자나무의 꽃은 6월에서 7월에 피는데 흰색에서 점차 누런빛을 띤 흰색으로 변하며 가지 끝에 한 개씩 달려요. 치자 열매는 한방에서는 잠이 안 올 때나 피가 멈추지 않을 때 약으로도 사용했어요. 꼭두선이, 쌍떡잎 식물, 용담목, 꼭두선이과. 우리나라 전국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덩굴 식물이에요. 어린 잎은 나물로 먹고 뿌리는 염색 재료로 써요. 커피나무, 쌍떡잎 식물, 용담목, 꼭두선이과. 아프리카가 고향으로 8월에 붉은 자주색 열매가 익어요. 열매 속에 있는 씨는 커피의 원료가 돼요. 천사를 만난 가데니아. 유럽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하얀색을 몹시 좋아하는 가데니아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하얀색처럼 순결한 마음을 소중히 여겼고 자신처럼 순결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여자를 찾던 한 천사가 가데니아를 찾아와 씨앗을 한 개 주었어요. 가데니아는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흰색 꽃이 피었어요. 그
그 나무가 바로 치자나무였어요. 그 뒤 천사가 다시 나타나 가데니아의 소원대로 순결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잘생긴 청년으로 변하여 가데니아와 결혼을 했어요. 청년으로 변한 천사는 이 나무에 가데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동시집 김관식의 속삭이는 숲속 노래하는 나무들. 카네이션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장미, 국화, 튤립과 함께 꽃꽂이나 꽃다발로 많이 쓰이는 세계 4대 꽃으로 꼽힘. 높이 40에서 50cm, 잎의 형태, 마준하고 끝부분이 뾰족함, 서식하는 곳,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카네이션은 봄과 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꽃이 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보통 7월에서 8월에 붉은색, 흰색의 겹꽃이 가지 끝과 잎 겨드랑이에 피지요. 오늘날에는 온실과 비닐하우스에서 길러 1년 내내 카네이션 꽃을 볼 수 있어요. 카네이션은 남부 유럽과 서아시아가 고향으로 2000년 전부터 길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장구채,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가는 줄기와 통처럼 생긴 꽃받침이 장구채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산과 들의 햇볕이 드는 곳이나 반쯤 그늘진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벼룩나물,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몸에 털이 전혀 없는 두해살이 풀이에요. 논둑이나 밭에서 자라며 밑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나와요. 카네이션과 어버이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풍습은 1900년경 미국의 안나 자비스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어요. 안나의 어머니는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안나는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흰색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매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리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지요.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비슷한 어머니날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날이 되면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이 만들어졌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게 되었어요. 동화 김혜리의 카네이션을 훔친 제동이. 토끼풀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아일랜드의 나라꽃. 높이 20에서 3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세 장의 작은 잎으로 된 겹잎. 서식하는 곳 들판, 목장 등. 분포하는 지역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이 고향으로 들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클로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어요. 6월에서 7월에 하얀색 꽃이 꽃대 끝에서 머리 모양으로 피어요. 꽃은 시든 다음에도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둘러싸는데 열매는 9월에 익어요. 토끼풀은 목장에서 기르는 가축의 사료로 쓰거나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름으로도 써요. 도둑놈의 갈고리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열매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털이 옷에 붙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도둑놈의 갈고리라고 불러요. 칡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산기슭의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자라는 덩굴식물이에요.
뿌리는 날 것으로 씹어 먹기도 하고 물에 끓여 차로 마시기도 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에 얽힌 여러 이야기 가운데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전쟁터에 나간 나폴레옹이 어느 날 클로버가 가득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세잎 클로버 사이에 있던 네잎 클로버를 보았어요. 호기심이 생긴 나폴레옹은 네잎 클로버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때 나폴레옹의 등 위로 적의 병사가 쏜 총알이 지나갔어요. 네잎 클로버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나폴레옹은 그 네잎 클로버를 가져와 액자에 넣어 간직했어요. 그 뒤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요. 페랭이꽃,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카네이션과 비슷하게 생김. 높이 30cm, 잎의 형태, 마주나며 잎의 가장자리는 밋밋함. 서식하는 곳, 건조한 풀밭, 냇가의 모래땅.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페랭이는 옛날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던 모자인데 꽃 모양이 페랭이를 닮았다 하여 페랭이꽃이라고 부르지요. 페랭이꽃의 줄기는 윗부분에서 갈라져 가지가 나고 가지의 끝에서 꽃이 한 송이씩 피어요. 꽃이 진 자리에 꼬투리가 달리고 꼬투리에서 씨가 땅으로 떨어져 번식해요. 씨는 매우 작아서 바람에 멀리 날아가요. 페랭이 꽃은 바위 틈이나 얕은 흙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술페랭이꽃,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꽃잎이 수술처럼 길게 갈라진 분홍색 꽃이 피어요. 꽃과 잎, 줄기 모두 약으로 사용해요. 동작꽃,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석죽과. 주로 높은 산에서 자라요. 6월에서 7월에 주홍색의 청초한 꽃이 피어요.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 어느 마을 산속에 밤마다 사람을 괴롭히는 바위에 사는 귀신, 즉 성령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산에 갈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을의 힘센 장사는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산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귀신이 산다는 돌을 화살로 쏴버렸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돌에 꽂혀 빠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얼마 뒤 돌에서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로 페랭이 꽃이었어요. 페랭이 꽃이에요. 이탈리아 전래동화 페랭이 꽃으로 다시 태어난 라구네스. 포도나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심는 과일나무. 길이 3m, 잎의 형태, 손바닥 모양으로 얕게 갈라짐. 서식하는 곳, 과수원. 분포하는 지역, 전 세계. 5월에서 6월에 꽃이 피고 8월에서 10월에 열매가 익어요. 열매는 맛이 좋아서 날것으로 먹거나 말려서 먹고 음료수나 술로 만들어 먹기도 해요. 포도나무는 담쟁이 덩굴처럼 덩굴손이 있어서 포도덩굴이라고도 불러요. 포도나무의 덩굴손은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자라는데 다듬지 않으면 17m 이상으로 자라기도 해요. 비교적 기르기 쉽고 종류가 8,000여 종이나 되어요. 거지덩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포도과. 산이나 들에서 자라요. 줄기가 땅속에서 옆으로 뻗으며 자라는 줄기가 땅속에서 옆으로 뻗으며 자라는 덩굴 식물이에요. 헛개나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 6월에 흰색 꽃이 피고 9월에서 10월에 열매가 익어요.
열매는 향기가 있고 단맛이 나요. 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의 핑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르고 배고픈 여우가 포도나무를 발견했어요. 여우는 드디어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신이 났어요.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우는 실망했지만, 저 포도나무는 아직 익지 않아서 신맛이 날 거야 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핑계를 대며 포기하는 사람을 여우에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이소부화의 포도밭의 여우. 플라타나스, 쌍떡잎 식물, 프로테아목, 버즘나무과. 열매가 방울처럼 달림. 높이 20에서 50m. 잎의 형태. 셋에서 5갈래로 얕게 갈라짐. 서식하는 곳, 공원, 도로.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플라타너스 속에 속하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데 우리나라에는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단풍버즘나무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그중 양버즘나무가 가장 많아요. 플라타너스를 버즘나무라고 하는 까닭은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흰색 속이 보이는 것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병인 버짐 같기 때문이에요. 버짐의 사투리인 버즘을 붙여 버즘나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플라타너스는 길가의 가로수로 많이 심어요.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추위와 오염된 공기에도 잘 견디기 때문이에요. 프로테아, 쌍떡잎 식물, 프로테아목, 프로테아과. 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라꽃이에요. 열매가 불에 타야 씨앗을 퍼뜨려 번식을 하는 특이한 식물이에요. 레우코스페루문, 쌍떡잎 식물, 프로테아목, 프로테아과. 남아프리카가 고향으로 40여 종이 있어요.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꽃꽂이용으로 많이 써요. 플라타나스가 된 여인. 그리스 신화에 플라타나스가 생겨나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태양의 신인 헬리오스의 손녀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플라타노스예요. 플라타노스에게는 덩치가 매우 큰 거인 형제들이 있었는데 산을 옮기고 바닷물을 메울 정도로 힘이 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신들도 무시했어요. 전쟁의 신인 아레스를 잡아 가두기도 했지요. 결국 이 형제들은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플라타노스는 너무 슬퍼하다가 죽어서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를 플라타너스라고 해요. 이소부화, 여행자와 플라타너스. 할미꽃,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 꽃이 줄기 끝에서 밑을 향하여 핌. 높이 30에서 40cm. 잎의 형태, 모연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남. 서식하는 곳, 산과 들판에 햇볕이 잘 드는 곳.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등. 할미꽃은 줄기가 굽어져 있고 온몸에 흰색 털이 나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메마르고 흙이 얕은 곳에서도 잘 자라요. 4월에서 5월에 자주색 꽃이 줄기 끝에서 밑을 향해 피어요. 꽃잎이 떨어진 뒤 은백색의 털이 나 있는 열매가 생겨요. 열매의 털이 마치 할머니의 흰머리와 같다고 하여 할미꽃이라고 불러요. 할미꽃의 뿌리는 배탈, 두통, 위염 등의 약으로 써요. 투구꽃,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 깊은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9월에 자주색의 꽃이 피는데 꽃이 투구 모양처럼 생겨서 투구꽃이라고 불러요. 미나리 아제비, 쌍떡잎 식물 미나리 아제비목, 미나리 아제비과. 여름철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줄기에 흰색 털이 빽빽하게 있고 6월에 노란색 꽃이 피어요. 무덤에 핀 할미꽃. 옛날 어느 마을에 3명의 손녀를 돌보며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정성을 다해 손녀들을 키워 시집까지 보냈어요. 어느 해 추운 겨울, 할머니는 도저히 혼자 지낼 수 없어서 손녀들을 찾아갔어요. 첫째 손녀와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돌보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어요. 눈보라가 치는 추운 밤 할머니는 셋째 손녀네로 가기 위해 고개를 넘어가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할머니를 발견한 셋째 손녀는 슬피 울며 할머니를 그 고개에 묻어주었어요. 그 뒤 할머니의 무덤에서 할머니를 닮아 꼬부랑 허리를 가진 할미꽃이 피었다고 해요. 동요, 시 이은상, 작곡 홍남파의 할미꽃.